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잘난 김동환입니다. 2021년 2월 HSK 5급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자, 화면에 뜬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예상 문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제 받고 다시 또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021년도 2월 HSK 5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마 새해가 돼서 나는 2021년에 HSK 5급 꼭 취득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오늘 시험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 보고 나와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그 생각 좀 제가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가지고 오늘 시험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영역, 우리 듣기, 독해, 쓰기 영역별로 전체 난이도가 어땠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듣기 같은 경우는 듣기 1부분과 우리 듣기 2부분에 어디 단문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얘는 매번 동일해요. 근데 우리 2021년도 1월 시험도 그랬고 2월 시험도 그랬고 좀 듣기 영역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선택지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듣기에서도 독해력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듣기 이 부분에 남녀가 두 번씩 말하는 긴 대화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이 독해 1부분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독해 2부분은 단어는 어려운데 비교적 학생들이 정답은 잘 찾아요. 그런데 오늘도 독해 3부분의 제일 마지막 지문, 우리 5G에 대한 지문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해 3부분은 한 지문 정도는 매번 어렵게 출제가 된다. 오늘 쓰기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쓰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쓰기 1부분이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듣기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좀 길어졌고요.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어휘가 어려워졌고요. 우리 쓰기는 어법은 비교적 뭐하다?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듣기와 쓰기에 대한 총평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총평 시작해 볼까요? 자, 듣기는 일단은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는 짧은 대화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긴 대화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짧은 대화고 21번부터 30번까지 긴 대화인데요. 두 문제 유형 다 오늘 중요한 특징은 일단은 긴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 선택지의 의미를 내가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선택지가 길 때는 학생들이 일단 당황하죠. 선택지 A, B, C, D가 다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듣기를 들으면 긴장감이 생기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 선택지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결국 이제 어휘력이 속겠죠. 오늘은 듣기 어휘가 좀 역시 어려웠고 지문이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해석력이 많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오늘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만 했다면 정답을 찾긴 쉬웠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역시나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유의어 문제도 오늘도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이 부분 장문 듣기 같은 경우는 이 설명문의 지문 증가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됐고 오늘은 듣기 지문의 200과 두보, 이 시에 관한 언급도 등장을 했어요. 자, 그치만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됐다. 이 31번부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정답을 그대로 읽어주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선택지를 보고 완벽하게 독해할 수 있고 소리까지 기억해낼 수 있다면 내용을 다 못 알아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중잘남의 소리 학습법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소리 듣고. 근데 무조건 모든 지문을 다 소리 듣고 문제 푸는 것은 아니고 해석이 안 된 지문에 한해서 바로 소리에 근거해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우리한테 이 세 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자, 얘를요 그대로 정답으로 출제합니다. 일치하는 소리. 얘를 들려주고요. 얘가 그냥 정답이에요. 그럼 이거 읽을 수 있어야겠죠? 소리 내보세요. 시작. 르어치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위에치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걸 발음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고 이걸 그대로 정답으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려주고 정답이 얘입니다.
보면 宽很多 내고 变宽了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소리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뭐 해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얘를 듣고 뭐를 파악해요?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얘를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소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소리다. 실제 시험에는 내가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일치하는 소리, 유사한 소리 가지고도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출제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왼쪽이 오늘 시험에 들렸던 유사 지문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이 이제 유사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처럼 듣기에서 들려주고 오른쪽을 정답으로 체크하는 거다. 作文得奖라고 해놓고 得奖了 이렇게 지금 뭐예요? 들려주고 있죠. 지문에서는 作文写得真不错得奖了 라고 들려줬지만 정답은 作文得奖了 이렇게 체크하게끔 하는 그대로 똑같은 게 지금 들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 뭐 해야 된다? 补觉 잠을 자야 된대요. 그렇죠. 回去补觉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죠. 그대로 똑같은 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파악해놨으면 그렇죠. 소리를 내가 파악해놨으면 평소에 공부할 때 정말 소리를 여러분이 익히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자, 소리를 익혔다면 그대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汇率不稳定 나와 있죠.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나오고 그대로 不稳定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역시 내가 뭐를 정리했으면 돼요? 소리. 哲学方面 나와 있죠. 哲学方面 그대로 유사 소리 들렸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네, 不存在的 존재하지 않는다. 现实上没有 이렇게 얘는 내가 뭘 파악해야 돼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듣기가 어렵다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듣기를 풀면서도 내가 체크한 게 정답으로 이어져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합격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완전하게 내용을 다 알아들으면 합격하겠지만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했다 하는 학생은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문제를 확실하게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정답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뭘 공부해야 된다? 소리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듣기 2분 긴 대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男的喜欢名胜古迹 라고 나와 있고 그대로 名胜古迹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어휘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5급 어휘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살펴볼까요? 绿色工程 나와 있네요. 자, 녹색 공정인데 이제 이게 보호림을 만들어서 하는 삼림 개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여기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의미를 파악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소리를 들으면 체크할 수 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大自然不接触 나와 있죠. 그대로 여기 接触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 小吃零食 그대로 오늘 시험의 유사 표현으로 들렸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为了更好观察 나와 있고 为了更好观察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렸던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험엔 여러분들 이것만 딱 듣고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시험은 이렇게 A와 B의 대화 형태로 들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면 충분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남녀가 한 번씩만 하는 짧은 대화, 남녀가 두 번씩만 하는 긴 대화 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단문입니다. 단문 오늘 첫 번째는 이런 지문이 좀 들렸죠. 식당에 가서 두부를 주문했어요. 맛이 뭐였어요? 좀 싱거웠대요. 그래서 좀 이제 간장이 필요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주고요. 정답으로 말한 게 味道淡 이렇게 들렸고요. 等待服务等了很久 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정답으로 찾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为了控制病毒传播 라고 했고 이게 정답이었고 여러분들요. 그대로 정답을 뭐했다? 들려줬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정답이었죠. 그대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들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들리는 게 정답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리를 공부하면 된다. 자, 이제 어휘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셨나요? 자, 이제 저랑 같이 듣기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쓰기 총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쓰기는
91번부터 98번까지는 문장을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자,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자, 독해 영역의 난이도 상승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제가 이건 평이하다라고 일단 총평을 여러 번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이했다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험은 사실 어휘를 나열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어휘를 나열할 때는 어휘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나열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휘의 의미 플러스 어법 지식을 같이 활용해서 나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어법 지식보다는 어휘의 의미만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이하다라고 썼는데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 입장에서 이 어휘가 내가 낯설다라고 느꼈으면 당연히 오늘 시험 역시 어렵다라고 느껴졌겠죠. 오늘 시험은 그냥 어휘의 의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자, 그리고 어휘의 의미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기본 구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 구문은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 수로, 목적어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 주어에 뭔가 동사 구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한 단어가 주어가 아니라 이 동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게 주어로 등장하거나, 또는 이 명사를 이 목적어로 꾸며주는 과정에서 수식 성분이 복잡할 때, 다시요, 이 주어 자리에 동사 구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목적어로 꾸며주는 과정에서 여기 긴 수식 성분 같은 게 등장할 때는 이 학생들이 뭘 느끼죠? 어려움을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험은 문장 자체가 주어, 수로, 목적어 찾는 건데 꾸며주는 게 좀 복잡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수식 성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긴 주어, 동사하고 주어죠. 그리고 개사고 보어 같은 게 오늘 시험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99번, 100번 문제 있죠. 제시어 5개 가지고 쓰는 거, 그림 가지고 작문하는 문제는 자, 오늘 좀 평이하게 진짜 출제가 됐습니다. 99번 어휘도 어렵지 않았고요. 100번은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함께 등장인물 3명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딱 보고 놀랄 만한 그림은 아니었어요. 99번의 경우 연관성이 높은 어휘들로 출제가 됐고 100번은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3명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 박물관에 참관하는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회의하는 그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함께하고 있는 그림은 사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역시도 그림은 어렵지 않았다. 단 이 쓰기 어순별 문제에서 어휘를 아는지 어휘를 알았으면 좀 쉬운 문제였는데 어휘를 몰랐으면 어려웠다.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쓰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유사 문제 유형들을 정리해 보기 전에 쓰기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통합 사고 훈련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1번부터 98번까지 이 쓰기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신데 이 쓰기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막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시간 단축이에요. 자, 시간을 단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글자들 있죠. 덧자, 양사, 개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명사와 명사가 자연스럽게 나열될 때가 있어요. 뭐 없이? 덧자 없이.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묶어줘야 됩니다. 어휘를 묶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될 게. 또는 자주 함께 쓰는 이제 호응 어휘들을 여러분들께 좀 뭐예요? 묶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시험에도요. 자주 함께 쓰는 호응 어휘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어휘를 좀 묶어주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구조가 기본적인 구문인지 특수한 구문인지 아니면 고정 구문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구문은 오늘 시험이 그랬죠. 예, 어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문이 출제가 될 때 학습자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각종 구 그리고 이 특별한 동사들, 이 서술형 목적으로 가는 그런 동사들이 출제될 때 어렵다고 느끼죠. 특수구문 어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수 구문은 당연히 어법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어떤 글자가 눈에 떴다? 이런 받자, 빼자, 비교문 같은 게 보이면 어법 지식을 가지고 이 어휘 지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한꺼번에 같이. 그런데 받자, 빼자, 비교문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 구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자, 지난 1월 시험 같은 경우는 받자, 그 다음 빼자, 비교문이 골고루 한 문제씩 다 출제가 됐어요. 지난 1월 시험은. 근데 오늘 시험은 받자, 빼자, 비교문은 전혀 없었고 이제 어휘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3월에 시험 볼 거니까 나는 그럼 어법도 같이 공부해야겠네. 네, 그런 생각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어법은 아주 단순해요. 자, 그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휘를 외워주셔야겠죠. 해석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 자, 그럼 오늘 나왔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도가 높았던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난도가 높았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제가 시간 드릴게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 이 문장들은 당연히 제가 오는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을 조금씩 변형한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에서 주어 찾으라고 하면 주어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주어는 어디까지가 주어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게 문장에서 뭐가 된다?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구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시더 강조 구문으로 쓰인 거고 당연히 얘는 생략될 수도 있겠죠. 오늘 시험에 이제 시더 없이 뿌리마오라고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说他人胆小鬼 说말하는 거에 타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겁쟁이라고 말하는 거. 이 겁쟁이가 좀 생소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타인에게 겁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문장인데 주어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수어 같은 여러분들 글자는요. 모르도 우리가 바꿔서 써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글자 있죠. 한. 저 5급 동사입니다. 한 뭐뭐라고 부르다, 고함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막 소리치면서 겁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다? 예의 없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눈으로 보면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쪼개내면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앞에 시작부터 한이라고 시작하거나 슈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좀 어색하죠.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와이공. 여러분 5급은 외가 쪽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외할아버지의 표정은요. 칸치라이. 자,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요 어휘는 우리 5급에서 요렇게 생긴 어휘와 뭐예요? 아주 자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자주 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같이 등장한다는 게 두 개가 같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듣기에서 예를 들려주고 선택지에 예를 넣어놓는 경우가 많다. 추가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 글자가 등장했으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글자 뒤에 뭐가 온다? 여기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오고요. 이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显得很帅. 잘생겨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显得라는 글자가 등장했을 때는 누구의 위치 헷갈리면 안 된다. 이 헌의 위치가 여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显得 뒤로 가는 게 바로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듣기에서의 포인트는 칸칠라의 显得 같이 등장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문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수어, 그리고 저 뒤에는 치추어, 목적어를 나열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누굴 꾸며주는 구조? 네, 치추어를 꾸며주는 구조로서 이 구조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보겠습니다. 숫자 양사. 자, 适合. 자, 꾸며주는 거죠. 얘가 누구랑 호응하면서 얘랑 호응하면서 跑长途的汽车, 跑长途, 适合跑长途. 서로 호응하면서 뭘 꾸며준다? 汽车 꾸며준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汽车도 많이 등장했고요. 摩托车, 우리 오토바이 있죠. 자, 그것도 이제 5급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그림도 한번 그림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입니다. 한 문장만 더 볼까요? 자, 보면 이건 제가 위에다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装修费. 자, 여기까지 주어가 되는 거죠. 바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은요. 야오 해야 된다. 控制在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控制在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뭐 한다? 통제되다, 뭐 조절되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디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조절돼야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控制在 무엇이 控制在 어디에서 조절되다 이런 표현도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 난도가 높았던 문제 4문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어서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每个人应该都享有. 그렇죠. 每个人都应该뭐요? 享有. 뭐를 향유해야 된다? 평등한 권리를. 그렇죠. 기본적인 문장 나열하는 거였습니다. 每个人都每个人都 역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자, 다섯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自然灾害. 자연재해는
회의 누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요 이제 동사, 명사, 호응 구조죠. 자주 함께 쓰는 호응 구조인데 단어는 사실 어휘 자체는 5급 어휘들인데 자 이런 호응구는 사실 우리 5급 학생들이 보기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의 6급 정도의 이제 호응구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연재해는 누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뭐를 만든다? 위협을 만든다라는 문장이죠. 여섯 번째죠. 자, 여섯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다섯 번째, 자 이게 여섯 번째, 자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자 이제 문장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오늘 시험 보고 와가지고 오늘 만든 거라 번호는 실수가 있었네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 문이래요, 문. 자 문을 세는 양사가 좀 독특한 양사가 쓰였죠. 그렇지만 이제 문자만 보면 문이구나라는 걸 맞출 수 있었는데 이 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 문 같은 거 쓸 때 보통 많이 씁니다. 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문은 뭐다? 자 시 무조건 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여기 시가 있고 맨 마지막 더가 있으니까 강조 구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했다?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요 글자 체크할 수 있어야죠. 무슨 유리? 투명 유리. 투명 유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我们的人生 자 우리들의 인생은요 바로 뭐다? 네 과정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뭐다?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참 멋있는 문장이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합격을 빨리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출발점이 달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합격을 빨리 하는 학생은 이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아는 학생,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공부 시간을 배정할 때 많이 할애하는 학생이 사실은 빨리 합격하는 학생입니다. 보통 공부하다 보면 싫은데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쓰기 일부분 공부를 제일 좋아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쓰기 일부분은 어휘도 조금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독해 3부분 같은 지문, 장지문 독해하려면 사실 외워야 되는 어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독해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는 학생은 본인이 부족한 거를 잘하는 학생,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학생은 정말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문장이 나와가지고 오그라드는 말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쓰기 2부분 80자 단문 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쓰기 2부분은요. 자 이러한 제시어가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갈등이라는 의미도 있죠. 태도, 침착하다, 소통하다, 분석하다. 자, 이런 어휘를 가지고 너한테 작문해봐 라고 오늘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我的性格有点着急. 좀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我想要 뭐 하고 싶어요? 改变 바꾸고 싶대요. 어떤 것을? 성격을. 具体怎么做呢? 어떻게 할까? 첫째, 둘째 이렇게 지금 글이 짜임새 있게 글이 뭐였어요? 쓰였습니다. 첫째로 뭐 해야 돼요? 遇到矛盾时 뭐뭐 할 때 뭐뭐 시라고 끊어주셔야죠. 뭘 만났을 때? 자 갈등을 만났을 때. 자 요 단어 잘 나오는 글자죠. 자 갈등을 만났을 때요. 그렇죠. 냉정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침착하게 뭐한다? 분析분석한다라는 거죠. 침착하게 분석해야 된대요. 둘째로는요. 调整心态 마음 상태를 좀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용 뭐를 이용해서? 그쵸. 우호적인 태도를 이용해서 용 A, লাই, B. 자, A를 이용해서 뭐하다? B하다라는 구조죠.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이용해서 뭐 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대요. 我相信 뒤에 문장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나는 믿는데요. 뭘 믿냐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나의 성격을 바꿔서 어떻게 변할 수 있기를 더욱더 좀 안정되게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0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100번 시험에는요. 이런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림이 출제가 됐어요. 어떤 어휘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이거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해석하셨죠?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내가 작문을 할 때 그쵸? 작문할 때 그냥 그 그림을 묘사하면 안 되고 그 그림에는 반드시 5급 어휘가 많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출제자는 사실은 소수지만
채점하는 사람은 다수일 거예요. 그럼 반드시 채점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글을 채점하는 사람한테 자 이런 어휘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라 라는 어떤 평가 기준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쓸 때는 무조건 5급 어휘가 많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번크 자 이런 글자를 역시 5급에 배정된 어휘입니다. 그렇죠? 5급 배정된 어휘. 자 그다음 이어서요. 부다오 자 이런 글자를 역시 5급에 배정된 어휘예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종후 이런 것도 장지에 자 이런 것도 역시 5급에 배정된 어휘입니다. 정말 잘 나오는 거 크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죠. 고생을 새기는 것들 자, 이런 글자들이 역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최대한 5급을 이용해서 글을 써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의 본과의 전공은 뭐래요? 수학이래요.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今天问了教授 오는 물었어요. 교수님한테. 자, 원 이거 바로 뭐다? 목적어 2개 갖는 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묻다. 첫 번째 목적어 教授 교수님한테요. 뭐를 물었어요? 한 개의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대요. 교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부다 자세히 알려주셨대요. 마음을 정말 다해가지고요 반복적으로 해설해 주셨대요. 我们也很用功 우리들도 매우 열심히 크어쿠 정말 고생을 애를 써가면서 뭐 했다라는 거죠. 学习 공부했대요. 많은 걸 얻었다. 라고 마무리 한번 줘봤습니다. 자, 그래서 100번 문제 줄 때는 최대한 5급 어휘를 많이 이용해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클릭하신 저는요 해커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국어만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 이 3권의 교재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교재 그리고 세 번째 교재는 여러분들 해커스에서 만들었고 자, 두 번째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이제 부교재입니다. 바로 합격까지 필요한 시간 단 20일. 자, 20일 동안 그러니까 저를 20번 만나면 돼요. 자, 만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 5급 합격할 수 있게 이 베스트셀러인 해커스 교재들과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직접 만든 저의 부교재 개념서죠. 이거 가지고 한번 자 20일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자, 소리학습 훈련 진행합니다. 열심히 소리학습 훈련 시킬 거고요. 자, 플랜 A는 성실히 공부하면 되지만 플랜 A 가지고 20일 만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B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플랜 B 자료를 마음껏 제가 뿌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칠 때 풀어보는 나를 위한 기출문제. 이름 정말 잘 지었죠? 지푸라기. 자, 이런 자료들 가지고 자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런 자료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한다. 저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일단 뭐 실제 시험장이고요. 해커스가 응시료 100% 지원.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특정 반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자, 원어민 장문 점사. 자, 그리고 불합격 시까지 재수강 무료 역시도 특정 반으로 수강하시면 이렇게 불합격까지 재수강할 수 있게 다 학생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현장에 갈 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들으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요 현장 강의를 그대로 촬영한 거예요. 자, 온라인 클래스로 들으셔도 되고요. 자, 인강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6주 학습 가이드 영상을 먼저 꼭 보세요. 이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잖아요. 학습 가이드 영상을 꼭 보시고 자, 그리고 영역별 개념 강의도 있고요. 8개념으로 끝내는 강의들도 있고 독해 강훈련, 어법 강의 등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5급 합격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간절기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3월달 시험 총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